백낙장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 광고를 겸해서 말씀드리면 80년대 또 90년대 초에 냈던 문학평론집 두 권이 그동안 절판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을 새로 찍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서 내 작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찾아와서 대담하는 그런 그 공부길 프로그램을 몇 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신 분은 이설야 시인이신데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이제 선생님 존경하는데 백낙천 공부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이제 시를 쓰고 있고요. 2011년에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으로 등단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2022년이죠. 5월에 세 번째 시집을 출간했는데 내 얼굴이 도착하지 않았다. 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네, 이거 창비 시설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선생님이 출간한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작품을 쓰는 사람이니까 2022년의 문학에 대한 것과 또 그 이전의 문학의 역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그 흐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이후의 문학은 또 어떻게 갈까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익했던 시간인데 네, 그 듣던 적은 반가운 말씀이네요. 왜냐면은 요즘 작가나 뭐 심지어는 비평가, 연구자들도 80년대 나 같은 사람이 쓴 글에 별 관심 없잖아요. 작가도 그때 작가 별로 안 읽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이설야 시인께서 이 책을 읽고 2020년대 문학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러시니까 저로서는 대단히 기쁩니다. 고민이 좀 생겼어요. 왜 지금 민족문학론이지? 이 담론이 지금 유효한 것인가? 그렇지만 유효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하게 된 거는 제 문학의 뿌리도 그 민족문학론이라는 거대한 뿌리 안에 저도 이렇게 몸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개정판 두 권을 내셨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민족문학의 현 단계와 민족문학의 세 단계 이런 개정판을 두 권을 내셨는데 이게 75년부터 90년대까지 쓰신 글들인데 시청자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고도 어려운 책을 출간하시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제목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민족문학의 세 단계, 뭐 현 단계 이렇게 붙였는데 원래 선생님 첫 평론집이 1978년에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1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이 원래 제목을 다 부제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 3, 4, 5. 근데 그것도 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8년에 첫 평론집을 내면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이 아니고 그때는 꼭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름 붙여서 냈고 두 번째 평론집이 이제 1985년에 나왔는데 그때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그냥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2라고 붙였습니다. 이번에 세 판을 내게 된 뭐 직접적인 계기는 그거예요. 이게 별로 많은 팔린 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요. 근데 근래에는 이게 절판이 됐는데 찾아도 어떻게 그걸 공급할 길이 없고 또 그때는 활판 인쇄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때 떠놓은 지형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 조판하잖아요. 없애서. 그래서 새로 판을 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하는 김에 세 번째로 나왔던 그때는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3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부제로 돌리고 네. 민족문학의 세 단계라고 했었죠. 네. 그것도 같이 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2권이 나온 겁니다. 물론 내 나름으로는 지금 내서 독자들이 읽어만 주신다면은 그 읽을 만한 책이다 하는 이런 네. 그 자부심이랄까 또는 뭐 자만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냈고 이번에 이제 제2집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2라는 너무 싱거운 제목 달아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잘 안 팔리는 책을 더 안 팔리게 만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매력이 있는 제목을 찾아서 민족문학의 현 단계라고 붙였습니다. 이 글은 사실은 80년대 쓴 게 아니고 75년에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78년에 평론집 냈으니까 그때 당연히 그 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뭐 방금 되고 회수된 그 창비 잡지에 실렸었고 그때 이제 회수된 주된 이유가 첫째는 김지아 씨를 실었다는 거고 네. 둘째는 아마 내 평론인데 모르겠어요. 내 평론에 뭘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내 평론에서 김지아를 많이 인용하고 논한 것도 그 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75년부터 80년대까지 쓴 글들을 모았다기보다는 80년대 들어와서 쓴 책들을 모은 게 이 제2집인데 유독 그 75년에 쓰고 78년에 실지 못했던 글을 실으면서 이번엔 그게 이제 표제작까지 된 거죠. 네. 저는 이제 이 두 권의 책에서 개정판 서문을 읽다 보니까 아, 이 책을 지금 내셔야 되는 이유나 그 의미가 좀 공감되는 만한 글들을 좀 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서문이라는 게 그 책을 좀 대표해서 이렇게 쓰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봤냐면 지금 2022년에 시대 상황과 7, 80년대 담론이 주로 담았던 이 내용의 그 시기랑 너무 비슷한 그런 지점이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새 정권에서 공정과 상신 얘기하고 또 80년대 초에는 정의구현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상황이랑 또 너무 뜻밖의 유사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민족문학의 세 단계 이 책의 서문에서는 또 언론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 자본주의 등 그림자들이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지금의 언론이라는 게 7, 80년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은 좀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네. 독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책이 좀 어렵다 싶으면 먼저 일단 서문을 먼저 네. 책 읽을 때 읽어야 되니까 서문 읽어주고 시작하시는 게 좋죠. 또 그러시라고 내가 서문을 쓴 건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고 지적할 때는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또 다른 면이 많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얘기죠. 네. 가령 지금 새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금 강압적이라고 할까 이런 정책을 취하고는 있지만은 그거는 옛날 그때 비하면 지금은 좀 뭐 약간 뭐 거의 귀엽다고 할 수준의 어릿광대 짓에 지나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 지형을 본다든가 학계 풍토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이 또 그때 못지않게 우리가 경계하고 네. 그래야 할 면이 많다 하는 그런 인식이었고요. 가령 언론 지원만 하더라도 언론을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탄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못하고요. 그런데 언론이 알아서 협조하는 그런 기품 같은 거는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저항을 하면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협조를 했다면은 지금은 대부분의 언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이 돼가지고 네. 자기들은 권력 편에 든다는 생각 안 하면서도 크게 봐서 기득권 편에 서 있고 이제 이렇게 양상이 많이 다른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책을 내면서 옛날 걸 생각해 보니까 참 세상이 달라진 만큼 뭐 달라져서 할 것들이 안 달라진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공정과 상식, 당시에 80년대 정의 구현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그때 이제 5.18 겪고 나서 갑자기 정부가 화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화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혹한 짓을 했지만은 너희들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사이좋게 잘 살자.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화해하지 말자 그러면 너 화해하지 말자는 놈이냐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그건 직접 탄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그냥 화해가 어떻게 이렇게 말로만 되는 건가 뭐 그런 정도로 얘기가 넘어갔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대신 드러난 게 뭐 내세우는 게 국민 통합이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 화해 부르짖던 사람들의 그런 살벌한 그런 태세에 비하면은 지금 뭐 좀 장난 같기도 하고 실감이 잘 안 나죠. 이게 어이없이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서문을 조금 주의 깊게 읽고 나서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이 선생님이 현 단계랑 세 단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현 단계, 세 단계 얘기했던 것과 지금 상황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도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서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문학뿐 아니고요. 우리 시대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떤 단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끊임없이 묻는다는 게 그게 참 올바로 성찰하면서 사는 길이라고 보고요. 문학하는 사람들, 이제 일부 문학 이론가들 중에서는 문학은 그런 거 없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문학에서야말로 문학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 문학이 어떻게 크게 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가 있는가 또 다음 단계가 온다면 어떤 것이 언제쯤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역사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우리 문학에 대한 중요한 그런 사고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민족문학의 현 단계라는 건 이제 75년 그때 유신 때죠. 그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짚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세 단계. 민족문학의 새로운 고비를 맞았다든가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단계 얘기가 나온 것은 그건 내가 먼저 제시했다기보다도 80년대 중반쯤 되면은 급진적인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학생운동도 더 급진화되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광주 민주항쟁 겪은 뒤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세 단계에 진입했고 70년대부터 민족문학론을 주장해온 나나 우리 세대의 문인들은 이미 나갔다. 소수민족 민족문학이다. 이렇게 몰아칠 때였어요. 그런데 나는 세 단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고 그런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85년의 시점에서 내가 민족문학의 세 단계라는 글을 썼는데 아직까지는 민족문학의 세 단계를 우리가 쟁취했다고 하기에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거는 세 단계론자들에 대한 나의 반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7년 민주항쟁을 겪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여기에 걸맞은 문학을 해보자 해서 1990년에 나온 민족문학의 세 단계라는 책에는 그 아직은 80년 중반의 시점에서 아직은 아니다 하는 글하고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지금은 우리가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문학을 하자 하는 글들이 같이 실려 있죠. 이 글을 읽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70년대 들어와 창비가 시민보다는 민족 이런 절실한 낱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그때 그런 낱말이 필요한 거는 시대적인 요청이었을 텐데 그럼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저는 이제 약간 지금 처한 현실이 민족적 위기 네.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걸어온 길 또 문학적 길들을 좀 돌아보는 게 다시 다음 문학을 위해서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좀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네. 우리가 일종의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 시인이 생각하신다면은 나는 우리 문단에서 굉장히 소수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년배나 후배 문인들 간에 그런 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제 검토하고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한다면은 내가 1969년에 시민문학론이라는 걸 네. 발표했잖아요. 네. 그게 첫 평론집에 네. 안본에 실린 뭐 나로서는 그 시점까지 썼던 제일 길고 중요한 논문이었는데 이제 70년대 들어가서는 이제 민족 이런 그 시민의 개념을 나로서 이제 그 시점에서 더 구체한다 그럴까 이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시 우리가 시민을 많이 호명을 하잖아요. 시민. 네.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 촛불시민이라는 말 자주 쓰고 이제 거기에 유의해서 민족문학이나 민족문학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이 네. 오히려 69년에 쓴 나 시민문학론으로 돌아가서 그걸 주목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옛날에 쓴 글을 주목해 주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기도 해요. 내가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시민이란 말에 만족하지 않고 민족문학 얘기도 하고 민족문학 얘기하고 뭐 내 나름으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마치 없었던 일처럼 오늘의 시민의 입장에서 과거의 시민문학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0년대 초 시점에서는 독재가 점점 심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적 위기 같은 거를 느끼니까 시민문학은 좋은데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의 시민문학인가 또 그 시민문학을 민중적인 시각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이라는 게 또 부르주아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시민문학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시민문학 대신에 민족문학 이런 용어를 썼던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 시민이란 말이 다시 중요하게 이렇게 공론장이 되도한 거는 87년 이후입니다. 네. 그때 뭐 경실련이니 참여연대 같은 이제 새로운 시민단체들이 생기고 그래서 과거의 민중운동하고는 다르면서 더 현실적인 개혁 의제를 추구하는 단체들이 생겨요. 그때 그런 정황의 문제점은 민중운동하고 시민운동을 딱 갈라서 했어요. 민중운동 하던 사람은 좀 부르주아 계량주의 운동하고는 자기들은 다르다. 우리는 민중운동의 대의를 계속 추구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시민운동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맨날 뭐 민중 어쩌고 하면서 큰 거대 담론 가지고 정부에 저항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닥친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시민과 민중의 그 개념의 분리가 생겼어요. 네. 그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더 역사가 진행되면서 시민운동, 민중운동이 그렇게 딱 양분되는 건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고 건강한 현상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거치면서 그리고 특히 촛불 대항쟁을 통해서 민중 세력과 시민 세력을 같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시민이란 말이 더 주로 쓰였지만은 그때 그 시민은 87년 6월 항쟁 직후에 민중과 시민을 딱 구별하던 시민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이 70년대에 시민에서 민족으로 오던 그걸 다 수렴해서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60년대 논의에서 70년대 논의로 변화랄까 또는 진전을 좀 인정받고 싶은 동시에 뭐 거기에 안주할 생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민족 문학론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하면서 이세라 씨는 유효해야 한다. 그 나를 아주 굳세게 지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유효한데 그 용어는 딱히 적절치 않을 때도 많아요, 요즘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요거 이제 민족문학의 세 단계 다음에 나온 책이 있어요. 네.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4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걸 쓰면서 서장을 그때 새로 썼는데 거기서 이제 민족문학, 세계문학, 한국문학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서 한번 개념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민족문학이라는 개념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용도가 바뀐 면들 이런 걸 좀 네. 논한 적이 있죠. 네. 그러면은 개념을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뀌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그 개념이 진행 중인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좀 더 이것저것 담론을 또 만들어 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창비에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시민, 뭐 민중, 뭐 민족 이런 개념에서 좀 더 진보된 개념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라고 저는 지금 이해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를 시킬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를 말한다면은 분단이 된 건 1945년이지만은 그게 분단 체제로 굳어진 거는 한국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통일을 여전히 원하지만은 통일하겠다고 전쟁 또 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민심의 기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휴전을 통해서 뭐 원래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유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가 분단이 체제로 점점 굳어왔는데 문학에서 본다면은 휴전 직후는 뭐 거의 그 폐허 상태였죠. 물리적으로도 뭐 그야말로 그때 서울 시내도 거의 폐허고 그랬지만은 인적인 면에서 6.25를 거치면서 진보적인 또는 비판적인 성향의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잡혀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의 참 질식 상태에 있던 것이 4.19를 계기로 이제 우리가 소생한단 말이에요. 5.16이라는 그 반전이 있긴 했지만은 그때부터는 쭉 그 저항의 기운을 키우고 민족문학을 키우는 그런 그 단계가 들어섰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단계의 한가운데서 75년에 시점에서 내가 이제 그 민족문학 현단 계기를 했던 것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우리 역사에도 큰 변화가 오고 문학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역시 2016년, 17년에 촛불 대항쟁을 겪으면서 다시 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서 속 시원한 꼴이 벌어지는 일이 참 드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촛불 대항쟁을 겪고 정권 퇴진시키고 그리고 많은 작업을 했죠. 그러나 아직 헌법도 개정 못했고 또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그때 밀려났던 세력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다시 돌아왔다 해도 그건 옛날에 그게 이제 복원됐다고 나는 보진 않고요. 네, 일시적으로 이런 그 고비를 겪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2016년, 17년부터는 우리가 새 단계에 들어섰고 문학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하고 더 성장할 그런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이 변화에 맞서서 정말 문학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많이